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고1 학력평가 16번에서 20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지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 존재라고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자, 철학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철학 지문에서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현 존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삶의 실제적인 의미를 탐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 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현 존재라는 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탐구해 나가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곤 한다. 그런데 사회의 한계 때문에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하이데거는 이를 현 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을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인 세인. 그래서 이 익명의 타인을 세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 때문에 세인의 일원이 된 현 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그 가능성, 고유성을 상실하게 되고 세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비본래적인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인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자신의 주체적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본래적 삶을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 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가지며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죽음은 현 존재의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 존재 자체 내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재에 있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절대적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에 대체 불가성을 지닌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단에서는 비본래적 삶에서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본래적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이 죽음이라는 게 내재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대체 불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적 삶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인식할 때는 본래적 삶으로 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 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며 죽음을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런 회피와 무관심이 현 존재의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죽음의 회피와 무관심은 본래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데는 방해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실존적인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인간은 본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규제로 인해서 비본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함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문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해당 지문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작품의 이름이 이제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기영도 작가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자, 기영도 작가의 시를 전체는 다 읽지 않을 것이고 보면은 나의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록해놨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탄식하고 있었다 라고 하고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놓고 지난 날을 신기하게 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자신의 삶을 뭐하고 있다? 반성, 성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지난 날을 살펴보니까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뭔가 타인에 의한 삶을, 비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애는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 성찰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설명과 기영도 작가의 시가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의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자, 나 지문에서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고 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기대를 통해 가지고 미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의미있게 형성해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되기 때문에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기대가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인데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은 앞에 이 하이데거가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에 반해서 샤르트르는 죽음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한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전히 죽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인이다. 그러니까 이 주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체가 아니라 다른 존재인 타인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듯 샤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 삶의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로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해당 문단을 읽었을 때 또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떠오르는 작품은
김광규 작가의 묘비명이라는 작품이 선생님은 떠올랐습니다. 자, 읽어보면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자, 이 앞부분에서는 되게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라는 건 타인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다라는 걸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더 읽어보면 이러한 샤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인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고인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샤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다. 그러니까 샤르트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한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말한다. 이처럼 샤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의 죽음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마지막 문단을 또 다른 작품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작품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시인이 되게 부정적인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반성 성찰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 이 운석이라는 건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주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시인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결심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샤르트르의 관점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해당 독서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시들과 연결시키면서 한 번 더 생각을 깊게 정리해 보는 것도 배경 지식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 독서지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바탕으로 철학자의 관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 특정 개념이라는 건 이제 인간의 삶,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샤르트르나 하이데거 이 철학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7번 가의 현 존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현 존재는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니죠. 죽음을 은폐할 수도 있다. 회피하고 모른 척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살아가면 세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질적 자아로 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18번 가와 나의 바탕으로 기역, 니은을 비교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세인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은 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인이라고 하면 이제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타자라는 건 주체를 제외한 나를 제외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기익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 그러니까 죽음을 외면한다는 건 본래적인 삶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서 18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나의 샤르트르 관점에서 보기에 야스퍼스를 비판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죽음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허망한 종말로서 인식하는 데 그치지만, 후자의 경우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며 참다운 자신으로 실존할 수 있다. 전자로 해석한다면은 이제 뒤에 나왔던 샤르트르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후자로 인식한다면 앞에 나왔던 하이데거 관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번으로 보면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음은 뭔가 긍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작성한 일기다. 가의 하이데거와 나의 샤르트르 입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의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후부터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삶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이 없이 다른 사람에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을 돌아보게 된다.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본래적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봐야지. 내가 좋아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무엇일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줄 테니, 이거는 이제 샤르트르의 관점, 타자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떠올리며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현실을 좀 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샤르트르의 관점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5번을 보면 하이데거와 샤르트르는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태도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겠군. 마지막 순간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지만 샤르트르는 죽음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9월 고1 학력평가 16번에서 20번 질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